구독, 좋아요로 은호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버린 딸을 이렇게 이용해요?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게 재간이라서 그거 안 주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벌이에요. 세 마디가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그대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는 흐려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고 온 말처럼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고성희는 한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문 채 은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분명 자기 딸인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가장 거칠게 밀어내는 사람도 이 아이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얼굴이었지요. 은호야, 엄마는. 그녀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입을 떼자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잘랐습니다. 저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장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딸한테 처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간 좀 내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사장님이 말하는 모성이라면 저는 그런 엄마 필요 없어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맡긴 거야. 그땐 형편이 안 돼서 오빠만 먼저 데려왔고 다시 찾으러 갔을 땐 보육원이 불타고 없었어. 그만하세요. 은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잠시 맡긴 거면 왜 나만 남기고 오빠만 데려갔는데요? 대답 대신 병실 안에는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이사장님이랑 병원장님이랑 같이 제 검사 기록 지운 거 제가 확인했어요. MRI, CT, 피검사까지 싹 다 했는데 병원 시스템에는 제 이름이 없대요. 그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내가 괜히 무서워할까 봐. 그러니까요.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간이 적합한지 확인하려고 검사하고 티 안 나게 기록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우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자식 살리고 싶은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한 번 버렸던 딸을 또 이용하는 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감당해 줄 일은 아니에요. 병실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선을 긋고 싶은 거니? 네, 이사장님이 정말 오빠만 생각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길을 찾으셔야 해요. 제 몸, 제 간 가지고 하는 선택은 제 몫이에요. 고성희는 결국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힐굽 소리가 복도에 텅텅 울렸고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정면 돌파는 안 되겠구나. 그럼 딸을 지키고 있는 울타리부터 건드려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카페 한쪽 구석. 앞치마를 벗어 들고 허겁지겁 뛰어온 사람처럼 셔츠 소매에는 여전히 소스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해야죠. 고성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맞받았어요. 항상 순희 씨 가게 도와준다면서요. 지은호 씨한테도 든든한 동생이라고 들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별 말씀을요. 짧은 인사가 오가고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은 발밑에 두었던 종이 쇼핑백을 슬쩍 끌어당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강호 씨. 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강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표정이었지요. 누나 말이에요, 지은호 씨.
이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날 아주 단단히 밀어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인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간 내어달라고 하니까요.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설득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쇼핑백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이게 뭡니까? 5억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강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큰 문제 없이 회복이 잘 되면 5억을 더 드릴 겁니다. 합의 10억이에요. 이사장님. 강호가 한숨을 섞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간을 떼는 일을 돈으로 말씀하시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 편치 않아요. 이사장님이 곧바로 받아쳤어요. 그래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이렇게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이 잠깐 떨리다가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우진이가 얼마나 위급한지는 강호 씨도 들었을 거예요. 네, 그건 압니다. 그래도 쌍둥이예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 아이는 죽어가고 한 아이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 사이에서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호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였어요. 저 지은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애를 키워준 사람은 저 말고 순희 씨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진짜 엄마는 정순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그 사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우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오 마음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려고 애써 보는 것뿐이에요. 이 돈은 그 부탁을 드리는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호에게 현실을 한 번만 말해주세요. 고성이는 봉투를 살짝 밀었습니다. 간 이식이 누군가의 욕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다만 그 선택이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걸 알고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귀에 넣어주세요. 그 대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강호는 봉투 끝을 한번 짚었다가 손을 거둬들였습니다. 저희 집 형편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월세도 빠듯하고 엄마 혼자 가게 지키시는 거 보면서 솔직히 답답한 적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 한 번쯤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이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강호가 말을 이었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누나 인생을 바꾸는 말을 제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호 씨가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성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를 사랑해서 고민하는 남동생이라면 결국 옳은 말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설득이 됐든 설득이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한 번만 전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긴 침묵 끝에 강호는 마침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의 무게가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오늘은 일단 알겠다고만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명확한 승낙도 분명한 거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대답이었고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강호야, 그건 뭐야?
은호가 물었어요.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정순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거 강호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이사장님 잠깐 만났어. 뭐? 순이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만났어? 그 사람이 널 왜 불러? 은호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강호야. 은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너 왜 이사장님을 만나? 그것도 나 몰래? 강호는 말없이 쇼핑백을 열더니 안에 있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봉투 입구를 살짝 벌리자 두툼하게 묶인 현금 다발과 작은 메모 한 장이 보였어요. 수술이 끝나는 날 나머지도 약속하겠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 썩 작아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구나. 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 강호가 이를 꽉 물고 대답했어요. 이사장님이 준 돈이야. 정순이가 봉투를 내려다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이 돈 뭐 때문에 준 건지 너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엄마도 알잖아요. 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진이 상태간 이식 기다리는 거. 이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드려요? 듣기 싫다 순이가 잘라 말했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 누나 마음이 흔들리면 거기서 한 번만 등에 밀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돈 준 거고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래서 너는 받아왔어? 누나. 강호가 확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집 형편 누나가 제일 잘 알잖아. 월세도 빠듯하고 가게는 겨우 돌아가고 엄마는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고. 이 돈이면 솔직히 우리 한번 숨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은호가 조용히 되물었어요. 그 숨 돌리자고 내간 얘기를 같이 꺼내겠다는 거야? 그 말 안 해도 누나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강호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어차피 고민 중이지? 나도 안다, 누나. 지금 안 한다고 말해놓고 집에 오면 혼자 생각하잖아. 우진이 죽으면 진짜 마음 편할 것 같아? 그 집 아들이니까 상관없다고 누나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순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강호야, 말 똑바로 해.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강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누나한텐 오빠잖아요. 쌍둥이라잖아.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인데 누나는 평생 모른 척하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진짜로 죽어버리면 누나 평생 괜찮겠냐고요. 은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누가 괜찮다고 했어? 강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한 것도 솔직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은호가 간 이식을 해주면 우리 애도 살고 지은호도 평생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거다. 나 그 말 듣는데 꼬인 말인 건 알겠는데 또 이해도 됐어. 그리고 우리 집도 이 돈이면 좀 나아질 수 있고. 결국 그 말이네. 순이가 낮게 끊었어요. 우리 집 사정도 좀 나아지고 그 집 아들도 살고 누나는 죄책감 조금 덜고다 좋은 일이라는 거지? 엄마 그렇게 꼬아서 듣지 마요. 강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제안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고민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진이 죽게 놔두는 것도 우리 가족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순이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 집 아들이 죽는 게 마음에 걸리면 그 집 엄마가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딸 몸을 먼저 갖다 올리라고 하냐? 엄마, 누나가 죽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강호가 맞받았어요.
요즘 수술 얼마나 발달했는데 위험한 거 안다는 것도 나 다 들었어요. 그래도 성공하면 둘 다 사는 거잖아요. 하나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 하나는 둘 다 사는 길이. 면 누나는 엄마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책임? 순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너 지금 책임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 그 집 아들 살리겠다고 우리 집 딸 배를 까는 걸 책임이라고? 엄마는 맨날 그러잖아요. 강호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사람이 사람 죽게 만드는 선택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누나가 하는 거. 결국 아무것도 안 해서 우진이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애 죽게 만드는 사람은 버리고 찾으러 오지도 않은 자기 엄마야. 순이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렇게 돈 많으면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었겠니? 동안 뭐 했는데?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못 찾았을까? 순이 눈이 붉어졌어요. 어릴 때 보육원 한 번만 더 뒤져봤어도, 청주까지 한 번만 더 내려왔어도, 우리 집 앞까지 한 번만 와봤어도지. 금처럼 쌍둥이 핑계대면서 간 달라는 소리는 안 나왔을 거야. 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진짜로 저를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동안 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이 필요하니까 찾아왔어요. 절 사람으로 찾은 게 아니라 간 있는 몸으로 찾은 거예요. 강호가 이를 꽉 씹었어요. 그래도 쌍둥이잖아, 누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빠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나도 너무 무서워. 은호가 곧장 받아쳤어요. 나도 우진이 죽으면 평생 죄책감 남을 거 알지. 그 사람 병실 앞 복도 지나가기만 해도 숨 막혀. 그래도 그 죄책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한 번에 거는 선택은 내가 끝까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 돈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형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기록은 남기기 싫어. 순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강호를 돌아봤어요. 강호야. 왜? 너까지 왜 그러냐? 그 말은 야단이라기보다 탄식에 가까웠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 애 뭐라 해도 그래도 너만은 지은 편, 엄마 편 들어줄 줄 알았다. 근데 내 입에서 우리 집 형편이 먼저 나오고 그 집아들 걱정이 먼저 나오니까 엄마는 순간 엄마 편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강호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돈은 우리 집에 둘 수는 없는 돈이야. 잠깐 숨을 골랐다가 은호가 또 말했어요. 내일 돌려주자. 강호가 쇼핑백을 꽉 쥐었어요. 그래. 내가 아침에 병원 들러서. 아니, 은호가 그 말을 끊었어요. 이 돈은 내가 이사장님한테 갖다 줄게. 순이가 놀라서 얼굴을 들었어요. 은호야, 내가 왜 또 그 사람을 만나? 엄마가 대신. 엄마. 은호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제 간값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면 돌려주는 사람도 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거 제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강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 사람 다시 보면 또 스트레스야. 나도 책임 있잖아. 내가 갖다 줄게 그냥. 그러면 같이 가자. 은호가 조용히 웃었어요. 혼자 감당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옆에서 있어줘.
근데 이 돈 들고 이사장님 눈 똑바로 보면서 돌려주는 건 내가 할게. 정순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래, 대신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라. 응. 거기서 무슨 말을 듣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 것.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할 것. 알겠어요, 엄마. 은호가 살짝 웃었어요. 엄마가 제 편이라는 거 믿으니까 이 돈 들고 나가볼 용기도 나는 거예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 셋이 같이 가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한편이다. 알았지? 강호가 고개를 숙인 채로 쇼핑백 손잡이를 더 꼭 쥐었어요. 응, 내일 같이 가자. 방 안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온 봉투가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 1층 로비. 큰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여기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고서희는 창가 쪽 자리에 먼저 나와 앉아 있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이미 반쯤 식어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손에 쥔 메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우진의 수술 예정 날짜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직접 오겠다고 했다고? 어젯밤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조금은 자신을 이해해줄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손톱만한 기대가 자꾸만 생겨났다 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이사장님. 낯익은 목소리가 로비 쪽에서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쇼핑백을 든 은호와 그 옆에 선 강호가 보였습니다. 왔구나. 이사장님은 반가움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은호야, 앉아. 어제는 엄마가 좀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차분하게. 이사장님. 은호가 그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오래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서요. 잠깐 이사장님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어요.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말만 하자. 앉아서. 은호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봉투가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거 이사장님이 어제 우리 집에 보내신 돈이죠. 이사장님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강호한테 말 들었구나. 그건 그냥 순희 씨랑 너네 형편도 좀 나아졌으면 해서. 수술 끝나는 날 5억을 더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합쳐서 10억.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굳건했습니다. 강호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다 말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 이사장님이 강호를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그건 너한테 준 돈은 아니고 순희 씨한테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저 엄마한테 키워준 값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은호가 바로 말을 잘랐어요. 우리 엄마는 저 키우면서 한 번도 너 키우느라 얼마 들었다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사장님은 제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숫자부터 세고 계시네요. 5억, 10억 간 하나 값처럼요. 계산이라니. 나는 그저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자라온 세월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보답이면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야죠. 은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처음에 제 고객인 척 다가오셨을 때부터 이미 검사할 생각이셨잖아요. 고급 건강검진 시켜준다면서 그 안에 적합 검사 섞어 넣고 병원장님이랑 같이 기록 지우고 다 끝난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연인 것 같다고 웃으셨죠.
이사장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어제는 제 동생을 만나셨고요. 돈으로 설득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 엄마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요? 잠시 로비의 소음이 멀어져 들렸습니다. 은호야. 고성이가 힘없이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해해 줄 수는 없니? 아픈 아들 살리려고 딸한테 손 내민 게 그렇게까지 죄야? 이사장님. 은호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라면 더 조심하셨어야죠. 버렸다고 생각하는 딸을 다시 찾아왔을 때 처음 건넨 말이 간 좀 내어달라는 말이면 그건 엄마라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었다고, 미안했다고 그 말부터 했어야죠. 고성이의 입이 잠깐 벌어졌다가 천천히 다물어졌어요. 제가 간을 안 들이겠다고 한 건 오빠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진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방식들이 제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태어났을 때도 버려졌을 때도 다시 나타났을 때도. 은호가 봉투를 꺼내 이사장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직접 돌려드리러 왔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돈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엄마도 강호도 이 돈에 빚지고 싶지 않아요. 고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 너한테는 오빠잖아. 내 대답은 짧았지만 아주 분명했어요. 이사장님이 정말 오빠만 생각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길을 찾으셔야 해요. 제 몸, 제 간 가지고 하는 선택은 제 몫이에요. 누가 얼마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다는 기록은 제 인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고성이 눈에는 억울함, 분노, 사랑, 집착이 뒤섞여 있었지만 은호는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않았어요. 책임을 나누려 돈을 주신 거예요? 책임? 이사장님이 제게 하신 일은 이사장님 책임이에요. 제가 내리는 선택은 제 책임이고요. 저는 제가 질 몫을 다 하려고 왔어요. 직접 돈 돌려드리고 제 뜻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사장님 몫이에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쇼핑백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였고 은호와 강호는 나란히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테이블 위 봉투는 더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유리문이 덜컥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수정아, 나 왔어. 수정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쟁반에 올려 들고 다가왔어요. 은호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훅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삼켰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지아가 투덜대듯 컵을 내려놓더니 은호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야, 너 얼굴. 진짜 한 번 더 차인 줄 알겠다. 맞지 뭐. 은호가 억지로 웃었어요. 고백했고 차였고 내가 안마 커튼 수준으로 콩깍지를 쓰고 있었더라. 충격, 경멸, 실망의 파노라마를 거쳐서 내 인생에서 추방시키는 중이야. 거짓말. 지아가 빨대를 돌리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추방 못 시켰는데 내가 보자마자 아, 이건 남자 문제가 아니다 감이 왔거든. 그 남자 때문 아니지? 은호는 대답 대신 얼음만 쾅쾅 깨부셔 먹었어요. 그럼 가족이네. 수정이가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니면 동생.
너를 이 정도로 망가뜨릴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없잖아. 근데 엄마도 건강하시고 강호도 멀쩡하지? 응, 둘 다 멀쩡해. 그럼 뭐야, 나한테 비밀 있었구나?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금도 그래. 길어야 한 달이면 어떻게든 털어낼 거야. 나는 원래 용수철이니까. 맞아, 내 별명 용수철이었지. 수정이가 피식 웃었어요. 바닥에 꽝 찍혀도 금방 튀어오르는 애. 그게 나니까. 은호가 맞장 굳혔어요. 내가 나인데 변하면 내가 아니지. 근데 있잖아. 수정이가 컵을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숙였어요. 넌 가족 사랑이 너무 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가족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엄청 사랑받았으니까. 은호가 중얼거렸어요. 알잖아, 우리 아빠 엄청 딸바 보였던 거. 알지, 우리 피자도 많이 사주셨는데. 수정이가 장난스럽게 웃다가 표정을 서서히 굳혔어요. 근데 그 가족 안에 이사장님은 안 들어가지? 응, 안 들어가.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 음악 소리만 어색하게 사이를 메웠어요. 수정이가 빨대를 한 바퀴 돌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봄에 인테리어 의뢰받았던 그 집 있지? 응. 고급 빌라 단기 임대라고 했던데. 나 거기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봤거든. 수정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6개월 단기 임대였대. 딱 봄부터 지난달까지. 그 뒤로는 바로 다른 사람이랑 새로 계약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 너랑 친해지려고 그 기간만 잡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정이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우연히 클라이언트로 만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한테 접근하려고 인테리어까지 쓴 걸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은호 손이 컵 위에서 굳었어요. 얼음이 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어요. 너 예전에 보육원 얘기했었잖아. 버려졌었다고. 이름도 주민번호도 없이.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됐다고 했지. 보육원, 봄의 의뢰, 단기 임대, 갑자기 나타난 생모, 그리고 간 이식. 수정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인생이 이렇게 퍼즐처럼 딱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 너간 이식 적합 검사 받았다면 그게 필요해서 널 찾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거야, 은호야. 수정이가 단정짓듯 말했어요. 버려진 딸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게 아니라 간이 필요한 아들을 살리려고 계획적으로 다시 찾아온 거였을 수도 있어. 한참 만에 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뭘? 건강검진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MRI, CT, 별의별 검사 다 했는데 병원 기록에는 내가 찍은 흔적이 없었거든. 수정이 눈이 커졌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직접 인정했어. 병원장이랑 같이 내 검사 다시 꺼내봤다고. 와, 수정이가 숨을 내뱉었어요. 그럼 진짜네. 간 이식 때문에 널 처음부터 겨냥한 거네.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절대 안 드린다고 말한 거야. 오빠가 싫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어서도 아니고 내 인생을 누군가의 플랜 B C로 쓰는 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 뭔데? 그 남자. 누구, 그 멍청한 전 남친? 아니.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우진.
수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한우진은 왜? 우질력 충전해 준다고 내가 맨날 자랑하던 그 선배? 울방학 끝나고 다시 들어온다던 그 사람? 응. 그 사람. 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름이 너무 많이 겹쳐. 설마 같은 사람이야? 몰라. 근데 이렇게까지 겹치는 이름은 그냥 우연이라고 치기엔 이젠 좀 무서워. 수정이가 한숨을 쉬며 컵을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만은 확실하다. 뭐? 너 지금까지 한 선택 그 누구도 대신 평가할 자격 없어. 내 몸, 내 인생, 내 죄책감이잖아. 내가 끝까지 고민해서 내린 아니오면 그걸로 충분해. 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다 녹아서 미지근해져 있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뒤 은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이 어둑하게 내려다 보이는 사이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낡은 보육원 마당, 커다란 감나무, 그 아래 작은 두 아이. 유라야. 바나나 껍질을 반쯤 벗긴 아이 가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금방 온대.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래. 같이 가자고 해. 어린 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싫어. 유라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한대. 꼬마 손이 꼬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손이 쓱 빠져나갔어요. 오빠. 불빛, 사람들, 비명물동이 들고 뛰어다니는 어른들 연기, 그리고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된 손. 그때 내가 좀 더 세게 잡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눈물이 베개 위로 똑 떨어졌어요.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감정은 조금도 낡지 않았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현실로 시선을 돌리려 하자 이번에는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각이 안쪽에서 또렷하게 재생됐어요. 청주 보육원 남녀 쌍둥이 기록요.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우라고 했잖아요. 한우진 수술 차트에서 그 기록 다 빼라고요. 청주 보육원. 남녀 쌍둥이. 한우진. 단어 3개가 겹쳐지면서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어요. 나 이미 안 한다고 했는데. 간은 안 내어준다고 선언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쌍둥이 오빠라고 한다면? 이사장님은 여전히 싫었어요. 버렸던 딸에게 간부터 요구한 사람. 돈으로 동생을 설득하려 했던 사람. 자기 사정을 변명처럼 쏟아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자 자기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버려졌던 아이. 진짜 오빠일까? 만약 맞다면 그때 감나무 아래에서 손잡고 다니던 그 아이가 바나나를 나눠 먹던 그 아이가 지금 병실 침대 위에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은호가 이불을 꾹 움켜쥐었어요. 보고 싶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흘렀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기억이나 하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 보자라는 생각과 받자 뭐가 달라지냐는 체념이 머릿속에서 엉켜 싸웠어요. 그러다 문득 병실 문 옆 네임플레이트가 떠올랐어요. 한우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무심코 읽었던 그 이름. 한우진. 은호는 조용히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친구 이름과 똑같은 그 3글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친구 우진이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둘 다일 수도 있고 친구이자 오빠, 우연이자 필연.
생각이 그 지점까지 가자 더 이상 그대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 수술 일정이 적힌 메모 담당 의사 명함 사이에 우진 병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종이를 꼭 집었어요. 은호야 같이 가줄까? 그러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먼저 보고 와야 하는 문제야. 쌍둥이가 맞든 아니든 친구든 아니든 그 아이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누구 도움도 없이 서보고 싶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본 다음에야 간을 내어주든 끝까지 거절하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니 시간은 이미 밤 늦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퇴근 시간 이후 면회 시간 막 끝날 즈음. 그 시간이라면 조금은 조용하겠지. 은호는 자리에서 다시 누워 가슴 위에 손을 올렸어요. 쿵쿵.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서 보고 오자. 보고 나서도 안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보고 온 다음에 후회하는 게 낫겠다.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끝에 마지막 하나만 또렷하게 남았어요. 어릴 때 내 손을 놓고 사라졌던 건 엄마였지. 이번에는 내가 내 발로 직접 찾아갈 거야. 오빠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거야. 결심이 그 지점까지 오자 비로소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내일 밤 병원 복도 한우진이라고 쓰인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밤 병원은 낮이랑 완전히 다른 곳 같았어요. 복도 불빛은 조금 어둡게 줄어들어 있었고 간호사들 발자국 소리만 간간히 울렸어요. 은호는 한 번 더 네임플레이트를 바라봤어요. 한우진.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짚어보면서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지은호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문고리를 돌렸어요. 끽. 생각보다 큰 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졌어요. 침대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기대고 앉아있던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호야? 첫 마디는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익숙한 호흡으로 부르는 그 소리. 우진아. 은호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은 분명하게 우진을 보고 있었어요. 진짜 한우진 맞지?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수정이 친구 지은호. 단숨에 피자 냄새 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실연당했다고 엉엉 울다가 결국 같이 웃고 끝냈던 그 자리. 여기 어떻게 있어? 은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어요. 입원 중이지 고객님. 우진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간이 좀 말썽을 부려서. 아, 이제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나? 농담 끝에 걸려있는 미묘한 공기가 둘 사이에 가볍지 않은 무게로 내려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돌다가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들었지? 뭘? 우리 우진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쌍둥이라는 거. 은호 눈이 조금 커졌어요. 이사장님이 말했어? 응.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주 보육원 감나무 바나나 들고 있던 여자애 맨날 내 손잡고 다니던 애. 처음엔 그냥 엄마가 또 없는 얘기 만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름 듣는 순간 알겠더라. 우진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유라. 은호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내 이름이 유라였잖아. 바나나 껍질도 제대로 못 가서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 하던 애. 그 말에 참으려고 하던 눈물이 그대로 터져버렸어요. 우진아.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호칭이었어요.
친구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한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선택한 이름이었어요. 미안해.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그냥 나와버렸어. 엄마 따라 나온다고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손을 놓고 나와버렸어.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우진이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좀 더 세게 잡고 있었으면. 유라야. 우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친구였을 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선택권 없었어. 버려진 것도 떨어진 것도 누굴 데려가고 누굴 남겼는지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 우진이 천천히 손을 들어온 옷 쪽으로 내밀었어요. 수액줄이 따라 움직였지만 그 손 모양은 감나무 아래에서 작은 손을 꼭 잡아주던 그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은호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고 조금 가늘고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준 것만으로도 나한텐 충분해. 잠시 울음이 가라앉을 틈이 생겼어요. 은호가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나 이미 이사장님한테 말했어. 간 안 내어준다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 그 얘기도. 솔직히 지금도 무서워. 수술이 무서운 것도 있고 내 인생이 한 번에 완전히 갈라지는 느낌이나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뒤에 올 것들이 너무 많이 상상돼.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나중에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같이 나고. 우진이 한참 동안 그 말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은호가 조용히 말끝을 맺었어요. 간 안 준다고 한 거 우진아한테는 사실 제일 먼저 미안했어. 우진이 피식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좀 고마웠는데. 고마워? 응. 우진이 은호 손가락을 살짝 힘줘 잡았어요. 너 나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안 해서. 쌍둥이라고 오빠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인생을 나한테 걸어버리지 않아서. 은호 눈에서 또 눈물이 맺혔어요. 간 이식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누가 뭐래도 마지막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죽으면 그건 내 인생이 선택하는 거고 내가 수술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죽으면 나 평생 죄책감 느끼겠지. 우진이 먼저 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죄책감은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감정일 거야. 근데 내가 수술하면 그 죄책감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 되는 거고. 잠시 둘 사이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우진이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 뭐라고?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거 나는 그거 못 보겠어. 엄마는 나 살리겠다고 그러는 거지만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두 번째 인생까지 묶이는 건 더 무서워. 은호는 울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너 원래 그랬지. 어떻게 사람 마음 괜히 편하게 만드는 거. 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잖아. 실이랑 나 엉망으로 울어도 결국 웃게 만드는 입. 알잖아. 우진이 따라 웃었어요. 나 원래 이런 놈인 거. 둘은 한참 동안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수술도 병도 이사장님도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아주 잠깐의 시간. 문틈 사이로 복도 불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고 어딘가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복도 끝쪽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은 잠깐 이사장님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잠깐은 전혀 다른 누군가처럼도 보였어요. 누가 됐든 이 눈물의 재회를 본 사람은 둘뿐만은 아니게 된 셈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은호는 몰랐어요. 우진 차트 한 구석에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은 새로운 검사 결과가 조용히 추가돼 있다는 사실을요. 그 결과가도 사람의 선택을 또 한 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모른 채로.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어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딸간 하나만 보고 찾아온 친모 그리고 친구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라졌던 쌍둥이 오빠였다는 사실. 다음 편에서는 우진 차트에 새로 올라온 검사 결과 그리고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어갈게요. 여러분이라면 은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은호에게 좋아요,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